그렇다면 이분보다 멋있을까요? 네. 이분은 바로 이명웅 씨. 나 진짜. 헷갈리네, 이거 또. 예. 아니, 뭐 저희가 그래도, 싸움을 예. 붙이는 게 아니고. 네. 예. 이명웅 씨, 그러니까 다 가수분들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명웅 씨, 예, 뭐, 두말하면 또 잔소리죠. 네, 잔소리죠. 예. 뭐 올해 I'm Hero 2 앨범 나오기 전부터 드디어 이명웅의 두 번째 앨범이 나와. 엄청난 화제 아니었습니까? 네. 실제로 좀 그 인기 그리고 앨범 발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효과들 느끼셨나요? 근데 사실 I am 히어로 1 때 한 앨범이 한 125만 그렇죠. 장인가 네. 나왔었잖아요. 사실 이번에 좀 살짝 기대했었거든요. 음. 이번에 또 얼마나 나갈까 하고 기대했었는데 발매를 CD를 안 내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그 이유를 또 보니까 그 팬분들을 위해서 예, 예, 그랬다고 하시는데 네. 뭐 아니라 다를까 그래도 뭐 음원 조회수가 뭐 엄청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예, 와 역시 임영웅이다. 네. 네. 아니 이게 K-pop 웬만한 회사들도 요즘 그런 요구들이 많거든요. 너무 팬들이 무분별하게 앨범 사고 듣지도 않고 버리니까 앨범을 좀 친환경 소재로 진짜 그런 얘기들이 그래요? 지난주에는 이제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음반 판매량이 절대적인 회사의 그 매출에 그렇죠. 영향을 주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명웅 씨는 네. 앨범 안 낸다.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이제 사실은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수많은 팬분들 중에 소장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요. 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로 좀 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뭔가 예. 좀 그 이찬원 씨도 앨범 나왔을 때 그냥 CD로 내는 게 아니라 무슨 네. 아주 큰 어떤 특집 호처럼 만들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어쨌든 이명웅 씨 앨범은 소장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그렇죠. 중요한 건 그게 뭐 개인이 뭐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팬들을 위해서 네. 내지 않나. 이 결단을 내린 거 정말 대단합니다. 참 시대가 이렇게 음악이 뭐 요즘에는 막 AI도 막 활용을 많이 해서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작곡가 입장에서 솔직히 많이 두려운데 임영웅 씨 이번 앨범 들어보니까 그냥 진짜 작곡가분들이 혼신을 다해서 만든. 그렇죠. 네. 네. 완전히 올스타 라인업입니다, 진짜. 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한국 대중음악에 웬만한 이 정도의 올스타 초호화 라인업을 꾸려서 심지어 이게 뭐 그냥 유명한 작곡가가 참여한 것도 아니고 젊은 세대 작곡가까지 네. 끌어들여서 정말 입체적인 앨범을 만들었죠. 입체적인 앨범 너무 괜찮네요. 표현. 그렇다면 이 입체적인 앨범에서 네. 작곡가님 가장 마음에 드시는 노래가 있다면? 좀 얼씨구. 네. 얼씨구. 얼씨구라는 곡이 저는 제목만 들어서는 트로트 같은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완전 세련된 디스코 그렇죠. R&B. 디스코 펑크 예, R&B. 예. 아니 웃긴 게 또 그 표기를 영어로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명웅의 그 굉장히 이명웅, 이찬원, 박재현 이런 미남형 그 트로트 가수들한테 기대하는 어떤 아주 편안한 느낌의 노래가 또 있지 않아? 그건 또 그 다음에 있는 순간을 영원처럼 네. 이 노래를 통해서 뭐 이 노래 가사도 저는 우리는 된다니까 같은 힐링 메시지를 네네. 잘 전달하고 있는 노래잖아요. 참 이런 노래들이 꽤 인상적이에요. 종합 선물 세트 같더라고요. 종합 선물 세트. 예, 이제 버릴 게 없더라고요. 버릴 버릴 게 게 없고. 장르를 제가 뭐 이렇게 좀 세보니까 7,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뭐, 네. 모든 장르가 다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 앨범에서 의외로 트로트 노래 2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웅이라는 이름은 이제 트로트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제 트로트를 넘어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겠네. 이렇게 이명웅 씨가 다양한 장르를 도전하고 또 활약하고 있는데 작곡가님 보시기에는 어떤 장르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 그 임영웅 씨 최고의 매력은 왜 그 미스터 트롯 1 때 보여주었던 이렇게 말하듯이 던지는 고백하는 어떤 듯한 어떤 그런 전달력,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그거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탑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청자들을 완전 사로잡았잖아요. 거기 그때 마스터분들도 그냥 이렇게 빠져들게끔, 그러니까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행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듯이 툭툭 던지면서 부르는. 그래서 그게 컨셉으로 계속 2 때도 그렇고 3 때도 그렇고 계속 좀 이어졌던. 아니 그렇다면은 뭐 이명웅 씨가 할 수 있는 장르는 정말 무궁무진하겠네요. 저는 뭐 일단 발라드도 생각나지만은 포크 장르에서도 굉장히 활약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노래 전곡을 딱 들어보면은 못하는 장르가 없어요. 네. 얼마든지 이제 젊은 분들도 이제 팬으로 이제 유입할 수 있는 어떤 가창력을 분명히 갖고 있고 비주얼도 좋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바람이 더 좀 이렇게 TV에도 좀 더 많이 나오시고 예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음악 프로 있잖아요. 3사 네. 음악 프로. 거기서 좀
노출을 해서 그 340 오픈에 나오면 약간 그래도 이제 글로벌 쪽으로 그렇죠. 쫙쫙 나가잖아요. 네, 거기 좀 나오셔서. 이게 그 팬덤이 너무 거대해지면 이제 영웅시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런 미디어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앨범을 안 찍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이 이제 얼굴도 네네. 비춰주시고 하는 네. 바람이 있는 거죠. 네, 케이팝이 이제 계속 나가야죠, 그래도. 그렇죠. 네. 네. 이제는 영웅시대. 영웅시대 분들은 지금 굉장히 흥분돼 있는, 네. 고양돼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바로 가수 임영웅의 두 번째 정규 앨범 I'm Here 2가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한마디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장르를 보니까 뭐 그냥 한 6가지 정도의 뭐 제가 본 것만 뭐 R&B, 뭐 컨트리, 뭐 그다음에 뭐 브루스 발라드, 그다음에 트로트, 댄스, 뭐 그냥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타이틀곡이 순간을 영원처럼인데 네. 처음에 듣고 전 비틀스의 Let It Be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코드도 네. 같습니다. 곡 진행도 비슷하고 네네네. 네. 노래 메시지도 이제 좀 긍정적인 희망을 품자는 이야기라서 네. 임영웅 씨가 사실 지금까지 했던 앨범도 다양한 장르를 시도했잖아요. 트로트라는 노래 이제 장르로 사실 미스터 트롯. 그러고 보니까 동기신. 뭐 기수는 좀 다른데요. 네. 하지만 네 같은 프로그램 출신으로서 네. 뭐 앨범 이야기 하기 전에 임영웅 씨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했습니다. 네. 트로트 사실 미스터 트롯이라는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노래를 했던 것이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이런 노래들은 사실 우리가 트로트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90년대 포크 네. 이런 노래라고 진짜 생각을 하지. 그래서 임영웅 씨만이 가지는 어떤 좀 장르 초월적인 어떤 아우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호가님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임영웅을 평가를 하시나요? 임영웅 씨가 워낙 그 곡 해석 능력이 좀 뛰어나니까 장르를 좀 뛰어넘어서 이번 앨범도 쭉 들어보니까 못하는 장르가 없더라고요.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소리를 장르마다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바꿔서.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임영웅 씨도 너무 이제 좋아하고 음악 나오면 다 들어보고 해서 목소리가 또 너무 좋고 그래서 다 들어보는데 팬들을 위한 선물 같은 생각은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임영웅 씨가 이제 트로트 경연에서 나와서 그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장르를 완전 막 넘나들고 하니까 팬층이 더 넓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트로트 쪽에 이제 팬 연령층 분들이 보통 이제 60, 70, 80대가 좀 많거든요. 50대, 60대, 70, 80대. 근데 그분들이 조금 소화하기에는 그 장르가 좀 너무 젊은 젊다. 쪽으로 딱 네. 갔을 때 그거는 조금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실 이 앨범에 많은 곡들이 있는데 얼씨구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얼씨구. 근데 전 처음에 보고 이거 엄청 토속적인 트로트 댄스곡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작곡진이 전원 외국인이고요. 네, 그래서 깜짝 노래는 놀랐어요. 굉장히 아주 이런 걸 요즘 칠하다고 그러거든요. 네. 칠한 바이브의 디스코 팝 네. 노래가 나와서 네, 맞아요. 뭐 이런 노래들은 굉장히 새로워. 사실 네.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얼씨구가. 아니 저는 그리고 앨범 시작하는 답장을 보낸지란 노래도 이거 사실 가수 가려놓으면 뭐 R&B 가수 노래라고 해도 뭐 전혀 과언이 네, 아닐 맞아요. 정도로 이 작곡에 참여하신 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파테코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오하이오 마이 나이시 디핵이라는 래퍼의 엄청난 히트곡이 이 노래를 같이 작곡하신 분이 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말씀하신 종합 선물 세트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한 네. 앨범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번 앨범에 또 트로트 곡도 수록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런 곡들 혹시 작곡가님 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네. 궁금한데 그래서 이번에 트로트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한두 곡은 실리지 않을까. 네. 왜냐면 점점 이제 트로트 색깔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네. 임영웅 씨 앨범 들어보면 이번에는 조금 실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실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곡은 돌아보지 진짜 마세요. 완전 전통이고 네. 또 하나는 좀 신나는 맞아요. 그 댄스 트롯이고 네. 그 마지막 앨범입니다. 근데 이제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 느낌이 들었는데 갑자기 또 트로트가 거기 딱 들어가 있으니까 또 이게 또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도 살짝은 들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앨범 흐름상 예. 네. 그러니까 모름지기 정규 앨범이라 함은 사실
노래가 어느 정도 흐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좀 네. 서사적으로도 좀 완결성이 있어야 돼요. 이번 임영웅의 2집을 들으면서 사실 하나의 스타일로 정의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편곡 방향이나 노래 방향이나 장르 방향이나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을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뭘 생각했냐면 긍정적인 메시지, 희망.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게 대중가요의 덕목인데 요즘 많이 없어진 하나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대중가요 들어보면은 사실 우리 다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이런 메시지 던지는 곡이 사실 생각해 보면 별로 없어요. 네. 뭐 한국인이 뭐 힙합 좋아하고 케이팝 좋아하고 뭐 그런 장르들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건 발라드, 댄스 이런 것들을 사실 뭐 본능적으로 부르게 된단 말이죠. 그런 장르들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임영웅 씨의 이번 앨범이 저는 좀 이거 들으면서 트로트 넘어서 이게 대중가요는 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앨범이었습니다. 작곡가님 좀 이 앨범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11곡 중에서 한 3곡 정도를 이제 임영웅 씨가 참여했더라고요. 네. 작곡, 작사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저는 뭐 평론가님처럼 그런 부분도 저도 느낌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쓴 표현한 그런 가사들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 얘기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수에서 뮤지션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하는 이제 부분으로 가면서 이제 뮤지션으로 올라서는 것 같은데 네. 뭐 젊은 친구들 뭐 BTS도 자기들이 곡을 쓰고 그렇죠. 뭐 빅뱅이나 뭐 이런 뭐 G드래곤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다 곡을 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근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임영웅 씨도 자기 얘기를 좀 하는 듯한 그리고 자기가 쓴 곡이 아니더라도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메시지들이 상당히 그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되게 이타적이고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런 가사들이 참 많고 그래서 임영웅 씨는 정말 너무나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왜냐면 가사나 이런 곡들의 가사들이 안 좋은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좀 희망을 주는 듯한 맞습니다. 자전적인 인상을 줬다는 게 또 이 앨범의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임영웅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작곡을 이제 수록을 했어요. 이제 비가 와서라는 노래가 네. 있는데 이 노래는 처음에 저 듣고 인디밴드 노래인 줄 아, 알았어요. 네, 맞아요. 아주 서정적인 네. 기타 톤으로 시작해서 그 무드 하나로 좀 밀고 나가는 곡인데 네. 그래서 들으면서 좀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런 보컬도 잘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딱 들으면은요. 끈적끈적하니 좀 트로트적인 표현으로 하면 끈적끈적. 네. 그냥 그 노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네. 쓸쓸히 탁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 기타로 시작되는 그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네. 옛날 첫사랑이 좀 생각나는. 그 가사가 네. 가사가 우리를 위한 그렇죠. 이별이다. 그 작사도 임영웅 씨가 했잖아요. 이 노래 같은 거. 굉장히 좀 싱어송라이터로의 자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제 자작곡이 우리에게 안녕. 이게 네, 또 다 네. 트로트 곡인데 네. 트로트 곡도 쓴 거 보고 좀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밥그릇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점점 네. 곡을 잘 쓰시더라고요. 가사도 잘 쓰시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점점 참여하는 빈도가 네. 높아지고 나 이러다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이번에도 보니까 제작도 그렇고 전체적인 연출 그 프로듀서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점점 뮤지션에 이제 가까워지는 아티스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 사실 정통 트로트 곡이라면 돌아보지 말아요가 있을 텐데요. 네. 이 노래 아무래도 작곡가님 전공이 트로트시다 보니 이 노래에 조금 더 귀가 가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편곡가를 보니까 조성준 네. 씨인데 제가 좋아하는 편곡가예요. 저도 친분도 있고 편곡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편곡이라는 게 원래 그 멜로디나 가사를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나도 잘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 편곡적인 부분이 가사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저도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네. 이거 한번 끈적하게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한번 커버하세요. 예, 커버 한번 아니 저는 이 앨범 들으면서 또 상상이 가는 게 콘서트 장면이었거든요. 임영웅 씨 한번 콘서트 하면은 정말 좀 과장된 표현하자면 천지가 뒤흔들린다 할 정도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앨범에 원더풀 라이프나 이런 노래들 들어보면 진짜
막 10만 명 이상, 뭐 5만 명 이상 들어찬 그 스타디움에서 임영웅 씨가 딱 하늘에서 날아와서 노래하는 딱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앨범은 제가 들었을 때 공연을 위해서도 굉장히 좀 의도하고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그 원더풀 라이프 저도 들어봤는데 예. 딱 듣다가 이거 많이 들어본 사운드다. 네. 그래가지고 홈하고 비슷한 거예요. 홈. 그 사운드가.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엑스차일드 똑같더라고요. 작품자가 똑같더라고. 맞습니다. 예. 네. 그 작곡가 분들이 정말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그댈 위한 멜로디는 전 처음에 이제 기타 하나 퉁기면서 이제 노래를 시작하는데 뭔가 어디서 들어본 보컬 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크레딧을 보니까 로이킴도 그러니까요. 곡을 예. 주셨더라고요. 와, 이번에 진짜 너무나 앨범 전체가 네. 예, 그냥 종합 선물 세트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편곡을 적절하게 잘해서 예를 들면 그댈 위한 멜로디도 처음에는 그렇게 포크로 시작을 합니다만 이제 후렴 들어갈 때는 진짜 거대한 스타디움을 예. 이제 전자음 쫙 깔면서 이제 그러니까요. 나가는 게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곡도 엑스차일드가 편곡을 했더라고요. 임영웅 씨의 I'm Here 2 앨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봤는데 네. 이번 앨범을 통해서 임영웅 씨가 정말 또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지금 이미 예능 프로그램도 네.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콘서트도 하시고 뭐 음악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임영웅 씨의 새 앨범 I'm Here 2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로트라는 그 어쨌든 미스터 트롯이라는 경연 프로그램으로 등장을 했고 네. 우리가 임영웅 트로트 가수잖아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인식을 한 번만 거듭고 젊은 세대가 이 앨범을 들으면 굉장히 많은 편견이 사라질 것 같다는 앨범을 들었어요. 그 인식을 깨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네. 경연 프로그램 출신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그걸 돌파해 나가려는 모습이 제게는 좀 인상 깊었던 앨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임영웅 씨 팬덤이 50대부터 물론 더 젊은 분들도 계신데 보통 평균적으로 뭐 5, 6, 70대, 80대 분도 계시고 네. 폭이 엄청 다양하죠. 음. 네, 근데 이번 앨범을 계기로 젊은 분들도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뭐 이번 앨범 커버 보면서 좀 약간 이게 연관이 되는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K-pop 데몬 헌터스가 요즘 화제잖아요. 네. 앨범 커버 보시면 색상도 그렇고 뭔가 구도도 그렇고 좀 비슷합니다.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전사 같은 느낌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영웅 씨도 혹시 막 한국을 넘어서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임영웅 씨가 예전에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그쵸. 노래 있었잖아요. 그거 되게 많이 사랑받았잖아요. 뭐 이번 앨범에도 그런 비슷한 분위기 곡들 좀 있었는데 네. 약간 예전에 이문세 씨나 네. 그런 정도, 네. 이문세 씨 정도의 느낌의 어떤 그런 곡들. 그래서 사실 이문세 씨 곡은 지금 들어도 젊은 분들도 되게 리메이크도 많이 하고 커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해주시면 이건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네. 예, 그러면은 더 폭넓은 그 세대가 더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트렌드에 구애받지 않고 네네. 좀 올타임으로 네. 사랑받을 스테디셀러의 필요성. 네. 모든 가수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녀가 이문세 소녀 아, 내 곁에만 막 거의 한 40년 된 노래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젊은 사람들 진짜 많이 부르거든요. 정말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네. 않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임영웅 씨도 이번 앨범에서 어떤 노래가 또 그렇게 남을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하나의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